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어서 이제 3단계, 바로 이제 진도는 문제 해결 능력 3강입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우리 세 번째 강의로서 이제 자리 배치 문제죠. 이번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 16강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은 이제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혼자 그리고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더라도 금방 이해가 될 분야인데, 혹시 이 분야가 여러분한테 바로 좀 어색하고 어렵다면 1단계 21강을 한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다음에 이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이제 공공고등학교는 중간고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교실에 1, 2, 3학년 학생들이 각 줄별로 섞어서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중간중간 줄을 바꿔놓으면 서로 이제 컨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바로 교실의 좌석은 6개 줄로 배치하고 1, 2, 3학년 모두 한 줄 이상 배치하고 첫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은 항상 3학년을 배치한다. 그리고 이제 옆줄엔 같은 학년을 배치할 수 없다. 3학년 줄에서는 1학년 줄과 2학년 줄에 합한 것과 같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먼저 항상 그 전에 이것이 이제 자리 배치 문제인데 순서 추리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고정된 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경우수가 작은 거, 그러니까 경우수가 많은 것보단 작은 거 갖고 이제 어떤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앞에서 봤듯이 바로 순서 추리에서도 한 가지로 확정된 경우 말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모두 고려해 줘야 돼요. 순서 추리랑 자리 배치 문제는 아주 비슷한 양상을 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배치를 순서대로 배치하면 그것이 이제 순서 추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 뭐냐면 이제 이 자리 배치 문제는 문제가 이제 어떤 평면적인 배치, 그러니까 어떤 원형 배치라든지 어떤 사각형 배치라든지 일렬 배치라면 그것이 순서 추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이 순서 추리에서도 보면 이 자리 배치 문제가 있었어요. 일렬 배치인 경우.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문제다라고 알고 여러분이 한번 이것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풀어보면 아마 여러분 혼자 풀었어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준의 문제였을 겁니다. 아까 이제 고정된 게 이거죠. 첫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은 3학년을 배치한다. 그러니까 여기 3학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 그 다음에 보니까 이곳이 이제 6개가 됩니까? 여기 보면 6줄이죠. 그죠? 6줄.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중에 뭐냐면 바로 옆에 배치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바로 3학년 줄의 수는 1학년 줄과 2학년 줄의 수를 합한 것 같다. 그 말은 이제 6줄이 있기 때문에 바로 3학년 줄 3개 그리고 1학년 줄 3개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같은 학년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3학년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뿐이 없어요. 이것이 거의 이제 고정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어진 조건 중에서 이거, 그러니까 1학년 줄과 2학년 줄은 3개죠. 1학년 줄과 2학년 줄은 3개인데 단 1학년 줄이 몇 줄이고 2학년 줄이 몇 줄인 건 안 나와. 그것이 바로 이제 1학년 줄이 한 줄이고 2학년 줄이 두 줄인 경우. 자, 반대로 또 1학년이 두 줄이고 2학년이 한 줄인 경우 있겠죠. 자, 그런 경우를 나눠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한 줄인 경우는 바로 2줄에 두 번째 줄에 1학년일 때 여기 2가 들어간 경우, 또 1학년이 여기 들어간 경우 이렇게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학년이 여섯 번째 그리고 2가 들어간 경우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2학년이 한 줄인 경우는 바로 여기 2가 있고 1, 1 이렇게, 다음에 여기 2가 여기 있고 여기 1, 1,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여기 있고 여기 1, 1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1, 3, 5는 이제 3학년으로 이제 고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밑에 이제 보기 중에서 맞는 걸 찾으면 돼요. 상당히 뭐 쉽죠. 사실 이제 경우수가 6가지 나온다. 요거만 좀 여러분 의식해 둔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면 모든 3학년 줄의 위치는 항상 같다. 맞죠? 바로 1, 3, 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학년 줄과 1학년 줄은 항상 같다. 아니죠. 1학년, 2학년 그때마다 6가지가 모두 달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2학년 줄이면, 자, 두 번째 줄이 1학년 줄이면 이거죠. 이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섯 번째 줄은 2학년이다. 아니죠. 여섯 번째 줄은 2학년일 수도 있겠지만 1학년일 때도 있잖아. 항상 참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것은 이제 기억만 옳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에 2번입니다. 면접관 ABCD는 면접장에서 긴 테이블에 옆으로 나란히 앉는다. 그러니까 이 옆으로 나란히 앉으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제가 이제 위치 추리를 봤지만, 위치 문제로 봤지만 사실 순서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순서 문제랑 똑같다.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제 고정된 경우를 먼저 생각하자. B는 항상 끝자리에 앉는다. C는 가장 왼쪽에 앉거나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는다. D는 A의 왼쪽에 앉는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과 앞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D는 A보다 왼쪽에 앉는다. D는 A보다 왼쪽에 앉는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B는 가장 오른쪽에 앉지 않는다. 오른쪽에 앉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고정된 경우가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B는 항상 끝자리에 앉는다. 끝자리에 앉는 것은 이제 1안이 뭐가 되는데 여기 B는 오른쪽에 앉지 않죠. 그러니까 B는 맨 앞자리, 맨 왼쪽에 앉을 겁니다. 앞자리가 아니라 왼쪽이죠. B는 여기 앉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는 가장 왼쪽에 앉거나 두 번째 앉는다 그랬으니까, 그지? C는 여기 앉겠죠. 바로 왼쪽에서 두 번째. 다음에 D는 A의 왼쪽에 앉는다. 그래서 D는 A의 왼쪽에 앉는다. 아까 표시했던 거고, 그 다음에 E는 가장 오른쪽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E는 여기 앉지 않는 겁니다. E는 다섯 번째에 앉지 않고 D가 A보다 왼쪽에 앉는다면 가장 오른쪽에 앉는 것은 A가 될 수뿐이 없죠. A가 갈 곳은 이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D랑 E랑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앞에서 봤지만 D는 A보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D와 E는 그 경우가 두 가지 있는 거죠. 이게 D, E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E, D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경우수가 아까랑 다르게 이제 두 가지뿐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비교적 쉬운 문제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답이 어느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는 가장 중앙에 위치한다.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인 건 아니란 뜻이야. C는 A의 바로 옆에 앉는다. 아니죠. C와 A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고 A는 가장 오른쪽 자리에 앉는다. 이게 맞네요. 그지? 가장 오른쪽 자리에 앉는다. 이게 맞습니다. 나머지 이제 틀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2번 문제였어요. 자, 이건 자리 배치지만 이제 순서 추리랑 다름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시피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3번입니다. 3번 이제 공공기관 가나다라 직원 4명이 둥그런 탁자에 앉아 인턴 사원 교육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때 인턴 사원 A, B, C, D 한 명씩 맡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잠시 이제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얘기죠. 이 원형 탁자에 4명의 직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4명의 직원이 있다. 근데 각각의 인턴이 이렇게 한 명씩 따라 있는 겁니다. 교육을 맡을 직원이 따라 있는 거예요. 이 배치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를 원형 배치라고 하죠. 원형 배치. 아까 배치 추리 중에서 배치 문제에 따른 원형 배치. 자, 원형 배치도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그 유사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이 원형에서 고정된 경우를 어느 경우로 보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비인턴을 맡고 있는 직원은 다 직원의 왼편에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디가 B고 어디가 바로 다 직원인지는 경우수가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경우라든지 또는 경우수가 적은 경우, 그 경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여수의 방에 다 직원이 앉아 있으면 맞은편에 D 인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수의 방이니까 여기 이제 다 직원이 있으면 맞은편 쪽에 D 직원이 있다. D 인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와 D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약속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바로 이것이 왼편, 오른편이라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당연히 이 다란 직원의 왼쪽은 이쪽이고, 레프트, 라이트는 이쪽이겠죠. 그럼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이 직원의 레프트, 라이트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직원의 레프트는 이거고, 이 직원의 라이트는 이거죠. 이것에 여러분 이제 의의가 없죠. 왜냐? 당연히 사람들 이렇게 중앙을 보고 앉아 있다는 가정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가정이 없더라도 우리는 을의 왼편, 오른편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문제를 푼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요. 자, 이제 그림은 이제 우리가 바로 전에 표시했던 이 그림을 계속 이어서 풀어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다와 D에 관련된 문제를 찾아야 돼. 바로 이거죠. B인턴이 맡고 있는 직원은 다 직원의 왼편에 앉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직원의 왼편은 이쪽이기 때문에 바로 B 인턴은 여기 있는 거죠. B 인턴이 여기 있다. 예. 이제 동그라미 인턴이고 이제 네모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했어요. A 인턴이 맡고 있는 직원 맞은편 쪽에
B 인턴이 맡고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A 인턴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맞은편 쪽이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C가 되겠죠. C. 그러니까 인턴은 끝났어요. 근데 다음에 직원으로 가는 거예요. 직원. 자, 지금 라직원은 다직원 옆에 앉아 있지 않나? 다직원 옆에 앉아 있지 않는 것은 바로 맞은편 쪽에 앉아 있겠죠. 이것이 바로 라직원이 되는 거라. 마지막에 본다면 라직원은 가직원의 맞은편 쪽에 앉아 있죠. 맞죠? 이게 가나겠죠. 가나. 근데 나직원의 오른편 쪽에 라직원이 앉아 있다. 그러니까 나직원의 오른편 쪽에 라직원이 앉아 있다는 것은 여기가 나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오른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가가 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이 미음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른쪽 왼쪽만 여러분이 정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맞는 것이 뭐냐 물어본다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직원이 C, 다직원 C죠. 다직원 C는 이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풀지 않고서도 답이 나올 뻔했네요. 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다음 이제 유사 문제, 복습형 유사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유엔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8개국 선진국 원탁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엔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8개국 대표가 동일한 간격으로 앉아있다. 자, 이 보기에 의해서 착석 형태에 따른 조건으로서 확실히 맞는 걸 찾아라.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8석이기 때문에 원탁의 8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미 쓴 것은 경우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가정하고 쓰는 겁니다.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8자석이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8자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아까처럼 이제 메시 방해란 말이 없고 보면은 그나마 있는 것이 이런 얘기죠. 바로 옆에 앉아 있다. 그리고 왼편에 앉아 있다. 그리고 건너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또 이탈리아 건너편에 한국 대표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왼편, 오른편, 다음에 건너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똑같은 문제가 아까 1단계 21강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풀어본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채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잘 듣기 바라요. 먼저 우리가 원순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어떤 원형 배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또한 이 수리 응용 수리에서 바로 부모가 4명의 자녀를 갖고 원탁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마주 보는 경우는 바로 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경우가 한 가지라는 것은 원수열이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어디 앉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이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배치되는 옆에 앉는 사람이 배치되는 경우가 경우수로 따지는 거지 마주 보는 경우는 한 가지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고정된 경우로서 이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독일 대표 건너편에 일본 대표였다. 이것이 마주 본 경우로 한 가지로 확정 짓고 들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야. 그렇지 않고 나머지가 들어간다면 경우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독일 대표가 있고 여기 일본 대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독일 대표와 일본 대표를 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확정지어 가는 건데, 자, 기억 보면 독일 대표 바로 옆에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 대표가 있는 경우는 옆에 있는 경우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짓지 못하죠. 그럼 이것은 잠시 보류해 두고, 자, 두 번째 보면 캐나다 대표 바로 왼편에 일본 대표였다. 우리가 앞에서 왼쪽 오른쪽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대표 바로 왼쪽에 일본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캐나다가 되는 겁니다. 이 독일과 일본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 독일과 일본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자, 이탈리아 대표 바로 건너편에 한국 대표 있다. 이건 아직 모르겠죠. 이탈리아 한국은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미음을 보면 미국 대표 한 사람 떨어진 오른편에 독일 대표였다. 그러니까 아까 독일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대표는 한 사람 떨어진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이 될 겁니다. 미국 사이즈 한 사람 떨어진 오른쪽에 독일 대표에 있는 경우죠. 아까 안 들어간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리을입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건너편에 한국 대표였다. 자, 이탈리아랑 한국이 들어갈 자리는 이 자리일 뿐이 없죠. 그죠? 이 자리랑 이 자리일 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리아라면 여기 한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한국이면 여기 이탈리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남긴 경우는 다시 여기 독일, 일본, 아까랑 똑같은 경우를 쓰려고 했던 거야. 캐나다, 미국.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용 안 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죠. 독일 대표 바로 옆에 프랑스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프랑스가 확정되는 겁니다. 프랑스.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온 나라.
여기서 읽어보면 한 번도 안 나온 나라가 영국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이탈리아랑 한국, 그리고 이탈리아랑 한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경우로 나왔다는 거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이걸 갖고 여러분이 맞는 거 틀린 걸 골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대표 건너편 한국 대표가 틀렸죠? 그지? 영국 대표 건너편 미국 대표입니다. 1번 대표의 이웃은 영국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영국과 일본은 확정됐지만 이웃은 아니에요. 캐나다 대표 바로 건너편 프랑스다. 맞죠? 이것은 항상 맞는 거예요. 이 경우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표 이웃은 한국이다. 미국 대표 한국은 이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항상 맞는 거 아니다. 마찬가지죠. 독일 대표 이웃은 한국 대표다. 이것도 독일 대표 이웃은 한국 대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이제 답은 이제 아까 3번이 됐죠. 3번. 프랑스 대표 건너편은 바로 캐나다 대표가 된 경우 3번이 답이 되는 경우야. 자, 이것이 여러분 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식의 원순열에 관한 문제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주 보는 경우를 우리가 고정된 경우로 문제를 해석한다는 거, 그래야지 문제가 풀린다는 거. 이것이 이제 3번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유사 문제였어요. 자,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이제 A, B, C, D, E, F 6명이 공동명의로 8층짜리 건물을 매입하여 각각 한 층씩 사용하기로 했다. 각 층에 대한 정보가 조건 같을 때 항상 그런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어떤 고정된 경우를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층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태까지 했듯이 우리가 고정된 경우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고정된 경우를 찾아보면 여기 2층은 E가 사용하고, 그리고 보면 A와 E가 사용하는 층 사이에 B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A와 A, 여기 B가 있다는 거죠. 여기 가운데 B가 있다. 물론 A가 위일 수도 있고 E가 위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D는 A보다 높은 층을 사용하고 D는 A보다 높은 층을 사용하는데 여기 C는 5층을 사용한다. 자, 이 경우가 이제 여기가 1, 2, 3, 4, 5, 6, 7, 8이라면 C는 5층, 그리고 E는 2층이죠. 2는 2층. 이 두 가지가 거의 고정된 경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사용하는 층의 아래층 또는 위층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3, 4층 중 하나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A도 마찬가지고 한 층은 A의 위층에 사용되면 아래층은 사용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이제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제 C는 5층이 사용하고 2층은 2가 사용한다. 이걸 먼저 고정시켜놨어요. 해필이면 네 가지냐? 이 경우수가 네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게 3, 4층 중에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A가 사용하는 층 아래층 또는 위층은 누구 사용하지 않는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맞물려서 한 네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조건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그랬듯이 바로 이제 어떤 위치에 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는 A와 E가 사용하는 층 사이에 B가 있다. 그러니까 E는 지금 밑에 있죠. E가 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A, 그 다음에 E, 그 가운데 B가 있을 것 같아. 이건 거의 고정되겠죠. 물론 이제 어느 층인가는 모르지만 E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더 이상 층이 나올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A, B, E가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A보다 높은 층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위에 D가 있는 거죠. 이렇게. D는 A보다 높은 층을 사용한다. 거의 이렇게 순서가 정해질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A는 위아래 층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층이 있고, F는 C가 사용하는 층보다 낮고, 그러니까 F는 C가 사용하는 층보다 낮고, 자, 이런 식이 있는 거죠. C 밑에 F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층은 E가 사용하고, 그리고 3, 4층 중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 층 있다는 거야. 자, 이걸 고려해서 이제 여러분이 조합을 만드는 거야. 여러 가지 경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여기 C가 있기 때문에 C 밑에 F가 있죠. 근데 여기 E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DAB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3과 4층에서 한 층은 비어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가 되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층분이
맨 1층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B가 들어갈 수도 없고 C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 여기 이제 E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맨 아래층에 있는 것은 E 아니면 F인데 E는 이미 2층에 있기 때문에 요 맨 밑에 층에 F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F로 확정되는 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C 그리고 E 위에 있는 것은 B뿐이 없죠. B는 이제 3, 4층 중에서 한 층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B가 3층일 수도 있고 이렇게 4층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층은 비어 있으면서 3층 아니면 4층이 비어 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돼. 충족. 왜 두 가지 썼느냐? 아까 이제 A층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이제 A층은 위층 또는 아래층에서 한 층을 비어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면서 이제 결국 A는 7과 8층 사이에 들어갔을 뿐이 없어요. 한 층을 비어 있으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층, 바로 8층은 D가 들어갔을 뿐이 없습니다. D가 들어갔을 뿐이 없고. 자, 아까 여기 B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럼 A는 7층이거나 또는 6층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7층이거나 6층이 되는 경우가 B가 4층이냐 3층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맞는 답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이제 여기 A는 6층에 사용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F는 이보다 높은 층 아니죠. F는 이보다 낮은 층입니다. 4층에 사용하는 사람 없다. 있죠. B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B가 사용한 층은 3층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틀린 거야.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웠네요. 그지? D가 사용한 층은 8층이다. 이것은 항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경우 이렇게 D,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E, F 요 네 가지가 고정됐다는 걸 이용한다면 5번이 답인 걸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었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4번 문제였어요.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공공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소를 101동, 102동, 103, 104, 105동 중 몇 군데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 조건에 따라 설치동을 선정한다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자, 조건을 보면 이런 얘기죠. 102동에 충전소를 설치한다면 104동에 설치한다. 설치할 동을 찾는 거니까 배치추는 맞지만 또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런 말이 된다면 이것도 또 조건 명제, 조건 추려가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P면 Q이다. 이것에 대한 대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 조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조건도 이용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인데, 여러분 고정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정된 경우를 찾으라는 건데, 여러분 어느 곳이 제일 어느 조건이 가장 눈에 들어올까요? 저는 이게 들어오거든요. 101동 또는 103동 중 한 곳에만 충전소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101동에 설치한 경우 또 103동에 설치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다른 문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 멈췄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직전에 여러분과 주어진 조건을 한번 적용시켜 본 거죠. 이것이 디귿이죠. 101동과 103동 중 한 곳에만 충전소 설치한다. 그러니까 여기 설치되면 설치하지 않고 103동에 설치하면 여기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죠. 여기 101동에 설치한다면 104동에도 설치한다. 근데 이건 아직 우리가 102동을 모르기 때문에 102동과 관련된 걸 찾으면 다음과 같아요. 101동과 102동 중 적어도 한 곳에 설치한다. 적어도 한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둘 다 설치되고 그리고 한 곳만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두 번째 조건에서 101동이 설치하지 않는다면 102동은 반드시 설치해야 돼. 그리고 이 경우 바로 101동이 설치하더라도 102동이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나오죠. 자, 이거 의미를 알겠죠? 반드시 적어도 한 곳에 설치한다는 의미가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아까 102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2동이 설치한다면 104동도 설치한다. 여기 102동이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 104동도 설치하죠. 그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2동이 설치하니까 104동 설치. 물론 설치하지 않는다면 104동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없어요. 얘도 그지? 104동 설치.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건 아직 알 수 없는 거고요. 알 수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보면 105동에 설치하지 않는다면 103동에는 설치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이것은 거꾸로 이것에 대우가 들어가요. 105동을 모르고 103동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103동이 설치하지 않으면
배구동을 설치한다. 여기 설치하지 않으니까 배구동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자, 그 과정에서 우린 또 나머지 조건 하나, 1동과 4동은 모두 설치하거나 어느 곳도 설치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101동과 104동이 한 곳에 설치하고 한 곳에 설치하지 않죠.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제해버리는 거야. 자,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101동과 103동에서 어느 한 곳에만 설치하는데 103동에 설치하는 경우는 바로 미음 조건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또한 똑같이 1동과 4동 중에서 모두 설치하거나 어느 것도 설치하지 않는다니까 바로 1동이 설치되니까 4동도 설치돼야죠. 그래서 경우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두 가지는 뭐냐면 이제 반드시 101동과 4동, 5동을 설치하되 102동은 설치할 수도 않을 수도 있고 103동은 설치하는 것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이걸 갖고 우리가 그 밑에 이제 맞는 답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어렵죠. 여태까지 문제랑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101동과 102동이 함께 선정되지 못한 경우수만 존재한다. 아니죠. 거꾸로 101동과 102동이 모두 함께 선정된 경우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1동과 2동은 모두 충전소를 설치한다. 그래서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여기 두 번째 조건은 2동이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니라는 겁니다. 102동에 충전소를 설치한다면 103동에 설치한다. 그치. 얘 설치한다면 설치한다. 틀렸죠.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104동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추가되면 1동과 5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자, 104동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가면 사실 여기서 104동이 설치하지 않으면 101동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틀렸습니다. 이 조건도 맞고 여기 하나 추가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그러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3동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된다면 얘는 지금 4군데고 3군데죠. 그러면 하나로 확정된다. 맞죠? 그래서 이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조건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1동과 4동, 5동이 답이 된다는 거야. 자,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거의 못 푸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이것이 5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리 배치 문제는 이제 이 정도를 보고 다음에는 우리가 조건에 관한 조건 맞추기 문제를 여러분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수고했어요.